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승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각 당의 셈법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여당은 비대위 체제 역시 이른바 윤심이 강조되고 있고 야권은 이낙연발 신당 움직임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좀 지목되고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윤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의중이죠. 일단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일한 대안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지만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 경우 미래 권력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만약 실패한다면 이제 정권 교체 드라이브가 걸리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즉 위기는 6.25에는 크지만 보상은 별로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당내 비윤계의 어떤 반발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특히나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다루어야 되는데 윤심을 따르면 민심이 돌아서고 윤심을 거스르면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대통령실이 임명 3개월 된 산업부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 원포인트 개각이었는데 그만큼 좀 절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면 절실한 거지만 나쁘게 보자면 그만큼 전략적이지 못하다. 대통령실의 산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5선을 했던 지역구인 수원병 지역구에 박문규 장관을 3개월 만에 낙마시키고 출마시키겠다라는 이른바 윤핵관 후보 낙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3개월 만에 국무위원, 한 나라의 장관을 선거 출마를 위해서 낙마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것 같고 이것이 과연 수원 민심에도 부합하는 것인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신당 창당 공식화를 했는데 당내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 명목 사실 그만큼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일단 이낙연 대표 비판이 본인의 공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현역 의원들, 특히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의원들은 이낙연 대표 비판에 가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소 신당에 희망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신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34%고요. 좋게 보지 않는다도 34%인데 동일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6%, 민주당 34%, 합산 70%가 양당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게 34%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신당 추진 세력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 특히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38%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보수 진영에서 49%가 이낙연 신당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신당 창당 시 제3지대에서의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KBS 광주방송총국 여론조사를 통해 조사를 해보면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호남 민심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광주남 현역 의원 또 출마 예정자들도 이 대표 신당에 반대하는데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오 대표께서 호남이 아닌 수도권 중심으로 신당이 좀 세력화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좀 연계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현재 무당층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 20, 30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이탈층이 현재 무당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관건은 이 공급은 비례대표 투표에는 유효할 수 있지만 지역구 투표에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 구도라는 겁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호남 지역으로 여론이 확산되느냐 여부가 신당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낙연발 신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는 이런 상황이 된 것도 같습니다.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짧은 만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있던 통합의 정치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네. 총리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 부탁을 했고 단결, 단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사회에서 만남이기 때문에 아주 형식적인 접촉일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내일 중 김부겸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남을 갖게 되는데 정세균 대표가 상대적으로 신당에 유보적인 반면 김부겸 대표는 훨씬 적극적이기 네. 때문에 내일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를 보게 된다면 초기에 신당의 어떤 흐름들, 민주당 내에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에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게 결국 예비후보 검증이 그만큼 좀 실효성이 낮다 이런 걸 또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경쟁 구도가 확정되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 등록을 하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예년의 경우에는 4차까지 모집을 했고 이제 어제 2차가 마감이 한 상태이고요. 중요한 것은 선거구가 일단 확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년 1월 11일이 공직후보자 사퇴 시한입니다. 그러면 당이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하는 등 본인의 어떤 선거구와 관련된 경쟁 구도가 이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현역 의원들은 이 상황까지 지켜보고 아마 후보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이 어제 창당대회를 했고 이 삼지대 대표주자들 함께 모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작품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핵심은 이낙연 전 대표일 수밖에 없고 이들이 이합집산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만들어지는 여부에 따라서 그 파괴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